일단 인사하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는 근데 보통 7급과 이제 9급이 있잖아요. 그죠? 7급은 이제 행정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9급은 행정학 개론이라고 해요. 근데 두 가지가 어떤 측면에서 유사할까 되는데요. 저는 봤을 때 범위는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봅니다. 뭐 유사하다는 게 거의 동일하다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바로 그 양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은요. 근데 이제 바로 이 깊이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깊이를 얘기했을 때 이쪽 행정학 7급에서는 좀 고난도 문제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고난도 문제가 한 5문제에서 6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9급에서는 어떤 고난도 문제 이런 것이 보통 보면 많이 나오면은 뭐 한 2-3문제 나올 것이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7급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몇 점을 맞겠다 하면요. 뭐 90점 맞겠다 하면은 바로 행자의 고난도 내용까지 싹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쪽은 내가 바로 한 85점 맞겠다 하게 되면 고난도 문제를 빼버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9급 할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일부 아주 좀 깊이 들어간 내용들은 일부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제 바로 이런 범위면에서 유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려운 문제도 이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긴 하는데 다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행정학이라는 행정학 개론하는 것이 범위가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바로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행정학 이제 모든 내용 이제 기초적인 어떤 이론도 좀 있습니다. 기초 이론이라는 것이 과연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행정이란 무엇이고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기초 이론하는 것이 행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학문은 무엇인지 이런 줄 공부하는데 이게 보통 시험 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를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문제 타게 되면 적게 나오면 한 3문제 나오고 많게 나오면 한 5문제 나올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개론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초 이론이 있으면 그 다음 배우는 것이 정책학입니다. 정책학대인데 정책하는 것이 보통 한 3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정부 정책이죠.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의 중요한 기본 주제가 이제 조직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행정론이 있습니다. 뭐 교재 목차 중심으로 쭉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 있으면 국가의 정책을 실행에 옮길 때 결국 사람, 물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 인사가 되는 것이고, 물자를 다루는 학문이 재무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직화 시켜야 되잖아요. 개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직이 형성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조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이런 내용인데요. 주로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에서요. 이런 내용도 전부 다 뭡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게 정책이라면 이쪽은 관리 쪽의 내용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보통 뭐 행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관리 기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관리 쪽이죠. 그럼 조직이론 하는 것도 한 3문제 나온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사하는 것이 한 2문제, 재무하는 것이 한 2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항상 제가 그랬죠. 여기에 적게 나오면은 뭐 어떤 2문제 나올 수 있겠고 많이 나오면은 4문제, 더 많이 나오면 심지어 6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요, 바로 개념 중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행정을 공부하는데 내가 앞으로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요. 그래서 개념 체크하는데 여러분들이요, 개도국이란 말이 있어요. 개도국 뭘 줄임말입니까? 그죠? 개발도상국 줄임말이에요. 개발도상국이요. 그러니까 바로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이잖아요. 그죠? 발전의 과정에 있는 국가이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개도국을 바로 조금 더 나아가면요, 뭐가 되겠습니까? 발전하면요. 개도국이 발전하면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진국 되겠죠.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도국과 선진국이란 말을 많이 비교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바로 앞선이잖아요. 그죠? 먼저
진이죠, 그죠? 먼저 앞으로 나아갈 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앞으로 나아간 국가니까 바로 먼저 발달한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전된 국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발전된 국가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교를 하겠죠. 개도국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진국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선진국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제가 한번 써봅니다. 첫 번째 형식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요, 어떤 기능의 중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이질 혼합성이 있습니다. 다 분파성이 있습니다. 그죠? 고도의 분화성이 있습니다. 다규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상용성이 있습니다. 가치의 응집이란 말도 있습니다. 세속화란 말도 있습니다. 세속화, 세속성 이런 말이죠. 정치 체제에 대한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료제, 운영상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기에 용어를 쓰는데 형식주의, 기능이란 말을 알죠. 중첩이란 말을 알죠. 이질, 혼합성, 다 분파성, 고도의 분화성, 다 규범주의, 상용성, 가치 응집, 세속화, 중성, 관료 운영 자율성, 11개. 뭐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뭐 더 어려운 용어도 있어요. 양초점성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그러는데 뭐 일단 빼고 이것만 해보고 봅시다. 이 내용들이요, 여기서 개도국의 특징일까 선진국의 특징일까 이걸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개도국이 선진국인지, 그죠? 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이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럼 형식주의 돼 있죠, 그죠? 엎드려 있으면 안 되지. 자, 이게 형식주의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니까 OX 50%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형식주의는 개도국이다 선진국이다. 나는 개도국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들어봐.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선진국 몇 명 있습니다. 선진국이 한 15% 이렇게.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형식이 있으면은 형식이라는 것은 뭐에 반대가 됩니까? 그죠? 실질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반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형식을 중시한다는 거 하시고 내용을 중시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붕어를 만들기 위한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형식인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밀가루 이런 것이 뭡니까?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로 어떤 결혼식 이런 어떤 식을 중시하느냐 아니면은 그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표현된 허례허식, 체면치레 이런 것이 주로 뭡니까?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그럴싸하게 세워놨지만은 실제 내용은 따라가고 있다, 못 따라가고 있다?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유교주의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가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죠? 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약간 나쁜 의미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주의 하면은요, 당연히 개도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개도국의 특징으로 가는 거죠.
기능의 중첩이요.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 그럼 기능의 중첩이라는 것은 뭘까 이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라는 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궤도일까 선진국일까요? 손 들어봐. 궤도고 선진국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몇 개 맞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지금 들어가면서. 그죠? 그럼 기능에 중첩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바로 정보 부처를 나눠요. 국방부도 있고 그다음 뭡니까 뭐 여기에 어떤 경찰청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능이 이렇게 이게 국방이라는 기능이고 경찰 치안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들이 바로 분리가 돼 있냐 아니면은 국방부의 기능하고 그다음 경찰 기능하고 막 혼재되면서 혼란스러운 거 이거거든요. 그죠? 중첩이 돼 있다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래도 선진국은 모든 게 좀 더 명확하고 구분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러나 바로 후지가 개도국할수록 바로 이런 것들을 구분을 시킨 것 같지만 실제는 잘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인지 네 일인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의 중첩이란 말도 상당히 뭐가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능의 중첩 어디 거요? 개도국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죠? 이겁니다. 이질 혼합성이요. 개도국인가 선진국입니까? 이질 혼합성. 개도국이다. 선진국이다. 그죠? 선진국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손을 서서히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다 들어야 돼요. 체크를 해야만 자기가 아는지 틀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체크하고 뭐 틀렸으면 이제 그걸 정확히 알아두면 되니까요. 그럼 이질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질적인 이런 요소들이 뭡니까? 전통적인 요소도 있고 그다음 현대적인 요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전통 요소와 현대 요소가 막 뭐 돼 있다? 혼합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선진국은 완전히 발전 사회고 개도국은 발전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럼 이보다 더 못하면 뭡니까? 후진국 이쪽도 있겠죠. 그죠? 잘 후진국과 개도국을 구별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선진국은 산업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뭡니까? 그죠? 아직은 이제 전이 사회가 있고 이전이 되는 사회고 그 전의 사회는 뭡니까? 농업사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회는 뭡니까?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뭐 돼 있겠습니까? 혼합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질 혼합성이라는 말 자체는 당연히 전통 요소와 현대 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되겠습니까? 개도국이 되는 겁니다. 개도국이요. 다분파성이요. 다분파성은 선진국 개도국, 개도국, 다분파성, 개도국이다. 선진국이다. 선진국이 훨씬 많아가지고 이쪽은 손을 좀 안 드는 경우가 있고 이쪽은 잘 드는데 그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왜? 그래야 제가 수업을 재밌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졸고 있거나, 멍하게 멍 때리고 있거나,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자, 여기에 다분파성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다라는 게 뭡니까? 많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분파. 분파가 많다는 겁니다. 분파가요. 분파가 많다. 그러니까 분파가 많다는 것은 파가 뭡니까? 파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파벌, 이런 분파, 쪼개진 파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파벌이 많다, 분파가 많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이면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파라는 말 자체는 파벌이 많고 그러면서 만날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다분파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뭐 들어가겠습니까? 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고대 분화성이요. 개도국. 고대 분화성, 개도국이다. 선진국이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바로 분화성이란 말 자체는 이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바로 한 사람이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했는데 앞으로 뭡니까? 그죠? 분화를 시켰다는 갑이라는 사람 A만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을은 뭐만 해라? B만 해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전문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분화라는 말 자체는 바로 분업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죠.